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자동화 테스트를 주제로 약 5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오창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원격 제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가지고 어렵기도 하고 또 한정 내리면 굉장히 간단하기도 한 건데 프로그래밍 언어 위주라기보다도 어떻게 스코프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액티브DS하고 컴 그리고 비자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그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르크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툴이 있습니다. 웨이브 스튜디오라고요. 그래서 그 툴에 대한 그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원격 제어라고 하면 또는 자동화라고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실로스코프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건 제공하지 않건 필요한 어떤 시퀀스들을 자동으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원하는 측정 값들을 바로 얻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르크로이에서는 이제 퀄리파이라는 그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툴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오실로스코프에서 동작하는 자동화 예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오실로스코프에 뭐 수백 가지의 측정 파라미터나 이런 걸 제공하고 있지만, 그죠? 내가 원하는 그런 값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연산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매틀랩이나 메스캐드나 뭐죠? 일단 그런 툴들에서 뭐 엑셀이 될 수 있고 그런 툴들에서 스코프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그 자동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부 PC에서 스코프를 어떤 방식으로든 USB가 됐건 랜으로 됐건 연결을 하고 개발 툴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개발 툴들을 이용해서 스코프를 컨트롤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그리고 어떤 스코프의 프론트 패널도 사용자가 만지지 않고 이쪽에서 자동으로 컨트롤하면서 데이터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의 뭐 차이점은 사실 프로그래밍 상의 차이점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뭐죠? 다른 장비들도 같이 시퀀스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외부 PC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외부에서 스코프를 컨트롤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뒤쪽에 패널에 USB TMC, 그러니까 B타입의 커넥터가 붙어 있고요. 여기 있는 주로 이 램포트를 RJ45 램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TCP/IP나 LXI, USB TMC나 또는 GPIB 이런 방법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이고 예전에는 RS232C 같은 그런 툴들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LXI나 TCP/IP는 똑같이 이쪽에 둘 중에 램포트를 이용해서 스코프를 컨트롤 하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PC에서는 몇 가지 장치나 드라이버 같은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PC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코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더넷으로 연결을 하겠다 그러면
PC 쪽에서도 이더넷 포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 이쪽에서는 TCP/IP나 LXI 방법이 될 거고요. USB로 연결할 때는 똑같이 USB TMC를 이용하겠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연결 외에도 스코프하고 통신을 하려면 장비에 대한 그 드라이버라고 할까요?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르크로이에서는 현재 액티브 DSO라는 이 툴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기에 있는 뭐 TCP/IP나 LXI나 USB, GPIB, 뭐 심지어 RS232까지 다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 통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비자를 통해서 스코프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비자하고요. 또 르크로이에서는 VICP라고 그래서 비자의 합법주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자들이고, 그리고 거죠. 그리고 이 툴들은 뭐 C샵이 될 수도 있고, C# 될 수도 있고, 파이썬, 레피오, 매틀,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툴들을 사용해서 어, 개발을 하고 또 스코프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르크로에서는 매틀랩 사용자들을 위해서 매틀랩 그 인스트루먼트 드라이버는 따로 제공하는데, 이건 메스웍사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인스톨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뭔가 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커맨드를 만들고 뭔가를 했다면 스코프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는 제대로 된 커맨드가 오가고 있는지, 오실로스코프는 적절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이건 스코프에서 직접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에서 원격 제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될 부분이 이쪽입니다. 유틸리티에서 유틸리티 셋업에 보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그 중에 리모트 탭에 보시면 내가 연결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건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Show Remote Control 로그가 있습니다. 이 로그를 띄워놓으시면 외부에서 어떤 장치들이 스코프를 연결해서 커맨드를 줬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 외부에서 어떤 연결을 줬을 때 커맨드를 어떤 커맨드들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IDN이라는 걸 받고 이런 정보를 PC로 리턴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커맨드를 주고 에러가 나가게 되면 이쪽에서도 그 스코프에서도 에러가 난 위치에 경고문을 반드시 띄워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요, 그러니까 스코프에서 원격 제어로 뭔가 제어할 때는 이쪽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는 게 좋고요. 이건 뭐죠? 옵션에서 난 풀 다이얼로그를 보면 오고 가는 다 보는 거고요. 열어보시면 에러 온리로 되어 있으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표시를 하고, 또 실제로 개발이 완료됐다 그러면 굳이 로그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프로 해놓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뭐 연결을 하건 관계없이 이 부분은 반드시 오실로스코프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기에서 원격 제어 커맨드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 드라이버, 여러 개의 드라이버 중에서 액티브 DSO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액티브 DSO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액티브 X 컨트롤이고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또는 뭐 매틀랩, 뭐 파이썬 여러 가지 개발 툴들에서 이 컨트롤을 삽입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툴이고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네, 이게 뭐 하나 가장 기본적인 샘플인데요. 스코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이쪽 개발 도구에서 뭐 삽입해서 액티브엑스 컨트롤 버튼하고 여러 가지 그 컨트롤을 삽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버튼 컨트롤만 지금 현재 잡아놓은 거고요. 디자인 모드에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일드 웨이폼은 어떻게 가져왔느냐 소스를 보면 그죠? 소스에서 뭐 오브젝트 선언하고 이렇게 커맨드 게스케일드 웨이폼 채널 1번에 10,000개를 가져와라. 뭐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것들은 엑셀에 있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셀에다가 집어넣어라. 뭐 이런 건데요. 간단히 이런 그 액션들을 간단하게 이런 그 컨트롤을 삽입해 줌으로써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코프에 뭐 어드레스, IP 어드레스를 넣고 스코프한테 소리를 내라 그러면 소리가 날 테고요. 뭐 웨이폼을 가져와라 그러면 웨이폼을 가져다가 셀에 뿌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을 가져다가 확인을 하고 파라미터도 바로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이런 간단한 이제 그 액션들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엑셀에서 측정을 한 다음에 뭐 레포트까지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액티브엑스 컨트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드라이버들을 내부에 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서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버박스 많고 파라메터 밸류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뭐 하드 카피를 파일로 저장한다든가 웨이폼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오실로스코프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오는 이 트랜스퍼 파일 to DSO 뭐 스코프로 보내는 거네요. 그리고 스코프에서 PC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가 윈도우가 되면서 그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들도 카피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적으로 많은 그 메서드들이 있고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뭐 C언어에 대한 또는 파이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커맨드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다뤄야 될까 이런 걸 걱정하지 않고도 아주 빠르게 어떤 오토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이 액티브엑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이제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이건데요. 이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에는 VBA,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나 리베로 같은 그런 툴들에서 삽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나 다른 툴들이 이제 필요 없고 메모장에서 이제 이걸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장에서 내가 만들어서 어떤 뭐죠? 오브젝트 선언하고 스코프에 주소 입력하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던 여기 있는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명령을 만들고 그리고 리플라이를 하고 나머지는 크게 관계없죠. 확장자만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로 저장하고 2번 클릭해주면 바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엑스를 이용해, 그러니까 액티브 DSO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 객체를 선언하고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릴리스만 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스코프 정보를 물어보는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크리에이터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객체 선언했고요. 그리고 메이크 커넥션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TCP/IP로 스코프를 연결하고 IDN을 전송했다가 리드 스트링이라는 메소드로 데이터를 읽었고 그리고 표시하고 끊어주는 아주 간단한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는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쪽 앞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의 필수고요. 이 중간에 있는 것만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스코프를 제어할까만 결정하시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액티브엑스를 가지고 내가 비주얼 베이직이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쓴다면 간단하게 내가 오브젝트 이름하고요, 오브젝트라는 그 변수를 설정하고, 그리고 set 변수 이름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import win 32com.client라는 요 툴을 이용해서 요걸 임포트함으로써 이제 그 액티비티에서 컨트롤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C#이나 C++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creat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액티브엑스의 오브젝트를 선언할 수가 있고요. 매틀랩에서도 마찬가지로 액티브엑스 컨트롤 이름을 뒤에 가로 안에 넣어주면 간단하게 기본적인 선언은 가능하고, 나중에 메소드만 액티브DSO에서 제공하는 그 메소드들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선언되고 연결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연결하는 메소드는 make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make connection 같은 경우는 TCP/IP 같은 경우에는 IP 땡땡 그리고 주소가 필요하고요. LXI 그러니까 그 VXI나 또 비자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여기 VXI11에 그리고 스코프의 어드레스를 사용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비자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여기가 좀 특이하게 보이실 거예요. IP 다음에 여기는 콜론이 이쪽에 그 액티브DSO에서는 하나의 콜론만 사용하시면 스코프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에 있는 예를 한번 가져다가 볼까요? 자, 여기에 하나 뭐 간단한 예가 있는데요. 얘도 스코프 어드레스 입력하고요.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합니다. 트리거 모드만 바꿔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얘를 저장하고 텍스트 에디터에서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 스코프가 트리거 모드가 바로 변경되는 그런 예입니다. 뭐 여기 트리거 모드이기 때문에 보여지진 않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좀 더 후쪽에서 좀 더 다른 샘플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메시지 박스에서 스코프 IDN 커맨드를 받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이 화면에서는 제가 한번 보죠. 지금 파워포인트인데요. 파워포인트에서 스코프를 연결하겠다 그러면 스코프가 바로 파워포인트 안에 이런 간단한 뭐 재밌는 예입니다. 아이디를 가져와라 그러면 스코프 아이디가 그 IDN에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코프의 셋업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트리거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뭐 스코프 화면에서 그 뭐죠?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 액티브엑스에서는 액티브 DSO를 사용하면 어떤 툴에서도 간단하게 삽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임포트 부분에서 win 32com 클라이언트를 임포트하고요. 그리고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액티브 DSO를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파라미터를 뭐 채널 1번에 어떤 파라미터를 연결할 건지 채널 1, 2, 3, 4에 그리고 뭐 이쪽에서 이제 파라미터 값을 가져오는 예인데요. 제가 띄워놓은 게 있는지 한번 예, 제 거 스파이더가 지금 잠깐 죽었네요. 올라오면 다시 한번 와서 이 부분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들 그리고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자에 대한 건데요. 비자도 마찬가지로 뭐랄까요, 일반 스크립트에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크립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랩뷰나 아니면 뭐 다른 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툴인데요.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똑같습니다. 액티브 DSO 전체적인 그 구조는 똑같아요. 비자를 먼저 임포트하고 비자 리소스 매니저를 뭐 시작으로 해가지고 비자를 연결하고요. 비자를 통해서 연결하고 그리고 통신하고 주로 통신에서는 명령어를 주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아니면 명령어를 줬다가 데이터를 읽어오는 쿼리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그 연결이 다 완료되고 측정이 완료되면 비자를 이제 연결을 클로징하는 게 기본적인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일반적인 그냥 비자로 임포트 하셔도 되고 파이썬에서 했기 때문에 파이 비자를 이용했는데요. 두 가지를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스코프와 하나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하나 연결해서 간단하게 IDM만 지금 주고 있는데 이렇게 장비를 여러 개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에 액티브 DSO를 넣고 또 비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비자만 이용해서 두 가지 이상의 장비를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비자하면 가장 많이 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비자에 대한 그 드라이버를 모두 다 인스톨을 하고 또 비자 커맨드에 대한 그 기본적인 커맨드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습득이 필요하죠.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뭐 이거 해야 될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크로에서는 VLCP 패스포드라는 걸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에서 패스포드를 등록을 해주면 얘를 LXI 통신이 아닌 일반 TCP/IP 통신에서 비자 커맨드를 보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도 일반 그 NI 비자보다는 LXI보다는 이쪽 VICP에서 좀 더 통신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러면 르크루의 홈페이지에서 비자 VICP를 받아가지고 인스톨을 하고 그리고 비자에서 패스포트를 등록을 해주시면 그걸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랩뷰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라이버가 어딨냐, 뭐 아니면 example이 어딨냐 질문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르크로이의 그 서포트 쪽에 가시면 비자 드라이버를 이쪽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VICP 패스포드도 이쪽에서 동시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또는 NI 사이트에서 직접 르크로이 오실로스코프 드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여기에 있는 드라이브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드라이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그젬플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코프의 파형을 업데이트하고 매주먼트하는 이그젬플들 VI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 유틸리티 뭐 파일을 주고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유틸리티나 또는 기본적인 그런 VI들 각 개별적인 VI들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모디파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툴들을 변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나 이쪽에서도
여기에 있는 이 비자 통신이 가능한데요. 아까 보셨던 파이 비자를 쓸 수 있고, 일반적인 그냥 비자를 임포트해서 똑같은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쪽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요. 먼저 액티브엑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액티브엑스를 이용해서 스코프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그 파라미터들을 다시 그 PC 쪽으로 가져오는 예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채널 1번에 대해서 파라미터 1번은 프리퀀시, 그리고 평균값, 맥스 값을 가져다가 막 각각의 값들을 가져와서 약 20개 정도만 반복하도록 해놨는데요. 20개를 가져와서 이제 화면에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포문이 아니라 그 타이머나 어떤 슬립을 이용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루프를 돌린다면 지정한 시간마다 어떤 특정한 주기적으로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어떤 후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여드리는 이 파이썬 스크린 캡처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스크린 캡처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코프에서는 그 연결 타입이 반드시 LXI로 가 있어야 되고요. LXI를 이용하면 이쪽에서 리소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하드카피 이미지를 CJPC의 템프의 스크린 이미지 1이라고 이쪽에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려주고, 템플 한번 볼까요? 스크린 이미지에서 아까 스코프에서 가지고 있던 그림을 가져다가 그대로 화면에 내 스코프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커맨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코프에 그 오브젝트로 선항된 스코프에다 라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영역을 누굽니까? 가져올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DSO 윈도우 전체 화면을 가져오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파형 부분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리드 에리어 온리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그 바이너리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파일 열어서 저장을 한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그러니까 비자나 이런 툴 외에도 오실로스코프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루크루에서는 뭐 엑스스트림 브라우저라든가 웨이브 스튜디오, 그리고 스코프 익스플로러나 마우 스튜디오 프로 이런 툴들을 또 제공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엑스스트림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가 지금 윈도우 10 베이스 또는 예전 거 같은 경우는 7이나 심지어 XP까지도 있는데 똑같이 엑스스트림이라는 기본적인 골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고 있는 DCOM, 그러니까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들을 그대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억세스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 툴에서 내가 오실로스코프의 컴 오브젝트만 가져오면 스코프의 모든 기능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히라키를 보면 어플리케이션은 엑스스트림 DSO, 그러니까 스코프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큐션, 커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각각 아래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어큐션에 가보면 채널에 관련된 이야기, 트리거에 관련 이야기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걸로는 좀 무슨 말인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오실로스코프 바탕 화면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직접 끌어다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오실로스코프 바탕 화면에 있는 오실로스코프 바탕 화면에서 엑스스트림 브라우저 또는 마우이 스튜디오 브라우저라는 걸 클릭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 빈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컴베이스의 그 희약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PC에서 내 PC에서 다른 스코프를 연결할 때는 이쪽에 디컴 오브젝트를 연결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스코프 자체에서 연결한다 그러면 이쪽 제일 왼쪽에 있는 조그만 얘를 이용해서 스코프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아까 비어있는 데서 전체적인 그 트리 구조가 나타나는데 얘를 가져다가 클릭을 해보면 스코프의 어떤 그 얘가 가지고 있는 컴에 대한 프로퍼티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토 셋업은 동작을 시키는 거고 한번 볼까요?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액션 하면 스코프가 오토 셋업을 수행을 합니다. 오토 셋업을 수행하고요. 한번 직접 스코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얘한테 뭐 타임베이스 바꿔가지고 자, 뭐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오토 셋업 그래서 동작시키면 스코프가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엑스트림, 그러니까 이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듈들인데요. 이 모듈들을 그대로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커서에 대해서 비율을 나는 true로 바꾸겠다. 그러면 화면에서 커서가 나타나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면, 그죠? 여기를 터치해 보시면 아래쪽에 app.cursor가 보이는데 오른쪽 얘를 네. 이렇게 보네요. 네, 커서는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 PC가 지금 잠깐 동작이 제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전체적인 커맨드가 이제 복사가 되고요. 네, 복사된 걸 자동화 프로그램에 그냥 바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으로 된 그런 예제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스코프 화면에서 다른 스코프에서 한번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프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예, 여기 이 로깅 파라미터라는 이해인데요. 얘를 이렇게 여러분 소스를 열어보면 똑같이 엑스트림 DSO라는 오브젝트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액티브 DSO였는데 엑스트림 DSO라는 이 오브젝트 결국에 스코프에 컴 오브젝트를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쪽에 보면 extreme.occasion. 트리거 모드 이런 게 보이는데 얘네들은 전부 누구냐면요. 오실로스코프에 있는 엑스트림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이런 얘들이에요. 이런 얘들. 그죠? 여기서 카피 패스하면 패스가 긁어주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페이스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파라미터 값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타이머를 이제 컨트롤 넣긴 했지만, 이걸 주기적으로 가져다가 실행을 하고, 그리고 측정 값들을 D 드라이브에 만들어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에다가 메주먼트 값을 집어넣는 예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그냥 두 번만 요거 닫고 두 번 클릭하시면 액션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격을 C분 초로 되어 있는데 2초마다 한 번씩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오실로스코프 아래쪽에서 현재 파라미터가 로깅 중이다. 그리고 멈추고 싶으면 오실로스코프 트리거에서 스탑을 눌러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스탑 로깅이 이제 멈추게 되고 테스트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똑같은 디렉토리에 가보면 없었던 파일 measure value라는 CSV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이 파일 열어보시면 제가 측정했던 파라미터들이 칼럼을 이용해서 그대로 쭉 올라오고요. 지금 여기는 뭐 분까지만 표시가 돼서 그렇지 2초에 한 번씩 이게 표시가 됐을 거고요. 얘를 똑같이 뭐 에디터에서 보면 여기서는 10분 초까지 나오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2초마다 정확히 로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자체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이런 식으로 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테스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스튜디오라는 이 툴이 있는데 얘는 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거 외에 기본적인 원격 제어 모듈이라든가 또는 오프라인으로 저장된 파형을 또 분석하고 또 오실로스코프에 화면을 저장한다든가 기본적인 이런 동작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랩 노트북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파형이나 파일들을 오실로스코프에서 가져와서 오실로스코프하고 연결을 하고요.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근데 보기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사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데모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웨이브 스튜디오를 제가 현재 실행을 했고요. 그다음 스코프를 애드 하겠다 그러면 RS232, GPIB 네트워크, 뭐 VXI나 뭐 LXI 비자통신이죠. USB TMC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원격제에 있는 PC 주소를 넣어보겠습니다. 192.168. 예, 20.3 쪽으로 연결을 하겠다 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웨이프로 804라는 모델이 그죠? 20.3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스코프의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르시면 스코프 이미지가 그대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 이미지는 인터랙티브입니다. 인터랙티브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스코프에서 컨트롤하면 바로 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이 그림상에서 이미지를 그림상에서도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파형을 가져와서 뭐 컨트롤하고 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파형의 채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채널 정보에서 채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파형이 그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잠깐만요. 이 파형은 이건 스코프는 리무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스코프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캡처를 하고요. 자, 보이셨나요? 트리거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그죠? 인터랙티브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쪽에서 채널 정보를 가지고 채널 1번 정보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채널 1번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 파형이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여기에서 커서를 이용하면 내가 이쪽에서 포착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측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매저먼트 값을
측정하겠다 그러면 현재 화면에 들어온 값들을 이 PC에서 메저먼트를 기본적인 측정 값들을 가지고 측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매스 채널에 뭔가 연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연산 채널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연산된 화면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뭐 줌을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수평축으로 줌을 하고 줄이고 키우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스코프에서 리모트 컨트롤 어시스턴트에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여기에서 그런 커맨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터미널 창에 보면 터미널 창에서 직접 스코프에 뭐 정보를 물어본다든가 그럼 정보가 바로 올라오겠죠. 정보가 바로 올라오고요. 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매크로에다가 이런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현재 인스펙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고 웨이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세미콜론만 이용하면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커맨드를 동시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어떤 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인스펙트 누르면 현재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채널 1번 파형에 대한 정보들이 쭉 올라옵니다. 버티컬 게인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옵셋 위치가 어디고, 단위가 뭐고, 그죠? 그리고 이때 나는 이 값을 ASCII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인스펙트 커맨드를 주면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들을 그대로 화면에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커맨드들을 이쪽에서 하나하나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실로스코프에 현재 측정하고 있는 측정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아까 봤던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면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연속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코프의 매스 스토리지를 이용하면 오실로스코프에 연결된 오실로스코프 안에 있는 그런 파형들을 직접 확인하고 또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카피해서 그죠? 카피해서 뭐 내 PC로 얼마든지 가져다 붙일 수 있고요. 내 PC에 있는 것들을 또 스코프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랩 노트북 파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브 스튜디오에서도 간단하게 기본적인 측정들은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서 나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다른 건 안 하고 이미지만 캡처하겠다 그러면 그런 뭐 특별한 그런 툴들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 오실로스코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LXI 기능을 이용해서 스코프의 주소만 홈페이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오실로스코프에 아까 사용했던 오실로스코프 주소가 20.3번이네요. 20.3번을 연결을 해서 192점, 168점, 20.3번. 그죠? 그러면 아까 스코프가 어떤 기본적인 다른 그런 프로그램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LXI 기능을 제공하는 스코프에서는 이 웹브라우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LXI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크린 캡처를 하겠다. 그러면 바로 스크린으로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카피 또는 세이브 하시면 그냥 이미지 정도는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리프레시를 누르면 스코프의 현재 화면들도 그대로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르크로이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하나는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이 마우이 스튜디오를 이용해서도 원격 제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어, 오프라인에서 파형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기본적이고 간단한 샘플들은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외에 다른 기능이나 뭐 이런 게 알고 싶다 그러면 뭐 메일을 주시거나 또는 뭐 연락을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르크로의 코리아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에서도 지금 여기에 이제 4가지만 넣어놨는데 20가지 이상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리모트 컨트롤 예제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액티브 DSO 연결하는 방법이라든가 특정 값 로깅하는 거, C샵에서 뭔가를 하고 또 엑셀에서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만 올려놓고 엑셀에서 또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에서 파이썬은 예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그 또 예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 르크로이 텔레다인 르크로이닷컴에서도 프로그래밍 이샘플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프로그램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이 몇 가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질문이 복사가 다행스럽게도 잠깐만요. 질문 몇 가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로그 전까지 며칠까지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지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아마 이것은 아까 그 리모트 컨트롤 어시스턴스에 있는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운팅은 안 해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문서상에서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건 굉장히 카운팅은 안 해봤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 이 로그가 남기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 때문에 남기는 경우가 주로 있기 때문에 로그는 에러로 남겨놓으시면 뭐 수일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이 로그가 꽉 차면요 파일 사이즈가 커지고 이 파일이 스코프에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디버깅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풀 다이얼 로그를 남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질문은 지금 하나만 들어온 거, 예.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파형 값의 일부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파형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컨트롤로 한다기보다는 스코프에 있는 그 웨이브 스캔 기능이나 또는 트리거 모드를 원격으로 컨트롤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 값을 어떤 측정 값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외부에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그걸 걸러낼 수도 있겠지만 스코프에서 미리 트리거 이용이나 트리거를 이용하거나 웨이브 스캔을 설정을 한다면 그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랩 노트북에 대한 세미나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내년에 진행될 그런 오퍼레이팅 교육 중에 다큐멘테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저장하고 파형 저장하고 셋업 저장하고 이용하는, 그때 아마 잠깐 다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없지만 다뤄질 내용, 네, 이 내용은 요 하나만 다루지는 않고요. 다른 걸 하면서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클라우드에서 파형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나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거 이제 본사에서 하는 거라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또는 뭐 랭귀지나 또는 어떤 특정한 커맨드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 제가 한 가지 커멘트를 빼놓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뭐 이것저것 이용해서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커맨드들은 어디서 참조하는 게 맞냐면 여기 파일 이름이 마우이 오시로스코프 리모트 컨트롤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에 보면 기본적인 액티브 DSO에서부터 스탠다드 커맨드라고 하죠. 뭐 GPIB 커맨드 또는 뭐 SC 뭐 프로토콜, 스탠다드 커맨드 프로토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요. 각 부분에 대한 예제들도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한, 뭐 당연하겠죠. 매뉴얼이니까 그런 매뉴얼 설명들하고 예제들이 요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액티브 DSO를 쓰신다 그러면 액티브 DSO 커맨드 디벨로퍼스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보셔도 전체적인 메소드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예제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근거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홈페이지에서는 일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샘플들도 모두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드린 PPT 파일도 아마 내일 중에는 공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샘플들도 블로그에 동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약 50분 동안 진행했는데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요.